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앞으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여러분의 평일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드리고 알찬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풀려서 활동하기 비교적 편하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 예보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릴 수 있겠는데요. 원주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 11도 예상되고요. 횡성과 영월, 평창도 영하 2도에서 11도까지 큰 일교차 보이겠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도내 학교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조례가 마련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요. 원주 시민과 아이들의 생활 경제 교육을 위한 경제교육관,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이 지난 5일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강원관광재단과 원주시가 원주의 대표적 관광지를 활용해 체류형 야간 관광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죠. 3월 1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단 요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을 고려하면 한 학기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업일수는 15주인데요. 원활히 학사 운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4월 말 이전에 수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휘발유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도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47.54원으로 전주 대비 5.41원 상승했고 경유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4.9원 오른 리터당 1,550.7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평창을 대표하는 평창송어축제가 올해 3억 원대 순이익을 달성하며 지역 경기 활성화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송어축제는 축제 준비와 진행 기간에 직접 고용 120명, 농한기 일자리 5천여 개를 창출했으며 농산물 교환권 등으로 20억 원이 넘는 자금 순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 우리 사회의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죠. 도내 교사들이 교권 침해와 또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막을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조례를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이영욱 부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교권 관련 조례가 지난달 16일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죠. 이 해당 조례 발의하게 되신 계기도 궁금하고요. 내용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도의회 교육위원이 되기 전에 39년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서울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교권이 추락하는 심각한 모습을 이제 확인했었던 사례도 있었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면서 제자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 문화의 필요성을 아주 느꼈고 강하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네. 이제 조례 내용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이제 교원 보호,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또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 교원의 이제 과도한 업무를 경감을 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존중받으며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교사도 모두 행복한 그런 교육 현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5배가량 급증했다고 하죠. 이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뭐 많은 고충이 있겠지만 주로 겪는 고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서희초 선생님 경우와 같이 악성 민원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요. 네. 학부모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제 교실에 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의 지시를 잘 듣지 않는 그런 그 고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정말 네, 큰 같이 그러면 더더욱 또 그 고통이 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야 아이들이니까 하는 걸로 이제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부모까지 나서서 그러는 거는 참 교사 입장에서 힘들 것 같은데요. 지난해 교원지휘법과 초중등교육법 또 유아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등 이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전에는 이런 좀 교권과 교육보호에 관한 조례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나요? 예. 조례가 이제 잘 갖춰지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이번에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었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제 그 교권보호 4법을 모두 담고 있는 최신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늦게 만들어진 만큼 좀 더 많은 부분을 촘촘히 보완해서 만들어졌기를 바라보고요. 교사들이 이런 악의적 민원에 대한 고충 없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님께서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해드리는 학교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스승 존경 풍토는 학교를 벗어나서 국가 사회적으로도 널리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침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감과 학교장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원을 해야 하고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존중하는 마음, 그럴 때 더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례가 도내 교사들의 근로계약 형태와 관련이 없이 모두 적용받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뭐 기간제 교사분들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이제 유초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계약 형태와 관련 없이 지원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다행입니다. 해당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서 도교육청이 최근 신설한 정책국 정책기획과의 교육활동 보호 담당과 함께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학교 현장 선생님들도 이제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확보 있을 것으로 믿고요. 도교육청의 이제 교육활동부 담당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또 선생님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서 현장 선생님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또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신청 참여를 촉구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교육발전특구가 가지는 의미 여쭙고 싶고요. 뭐 이름 그대로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게 되겠지만 자세히 듣고 싶고요. 또 도내 모든 지역이 특구에 선정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교육발전 특구가 갖는 의미는요, 이제 수도권 이해 지역의 그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과 학부모의 이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강원 특별자치도에 18개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모든 지역이 교육발전 특구에 선정돼야 되는 이유는 지역 소멸 예상 지역이 많은 우리 도의 특성으로 볼 때 이제 선정된 지역과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교육 격차가 크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이제 초래될 게 너무나 뻔하고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봐도 교육발전 특구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이제 박탈감, 차별감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인서울 이렇게 서울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일 것 같고요. 또 사교육비를 부담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교육의 불균형으로 인한 박탈감 또 차별감 없게 하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지역이 소멸되지 않게 교육에 차별이 있지 않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육발전 특구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부위원장님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과 아이들의 생활 경제 교육을 위한 경제교육관이죠.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이 지난 1일에 정식 개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일에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생활경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의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경제교육관입니다. 이 교육관은 기존에 있던 생명협동교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조성을 했는데요. 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은 영유아 경제놀이터와 교육실, 세미나실이 있고 2층은 경제입문서와 생활경제서적 등 2,500여 권의 경제도서를 갖춘 경제 전문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3층에는 교육용 영상 제작을 위한 미디어 편집실이, 4층과 5층은 경제 캠프를 위해 32명까지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을 갖췄습니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에서는 지난 5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경제진흥과 김미경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에서는 시민들 대상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경제교육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역할놀이를 통한 소비와 저축 체험, 그리고 생활경제 용어 낱말놀이, 보드게임으로 풀어보는 경제사, 화폐의 발달 과정 등을 강좌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화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경제교육이, 수요일에는 초등경제교실이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경제캠프를 매월 1회 실시하고요. 어린이 경제 플리마켓,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경제교육, 그리고 동화로 배우는 이야기 경제교실 등 어린이들이 놀면서 즐겁게 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면 책도 많고 층별로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5일부터 첫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현재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매주 요일별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화요일, 목요일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화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경제교육이, 수요일에는 초등경제교실이 운영됩니다. 또 어르신 경제안전교육, 주부 경제교실,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경제, 재테크 창업교육 등 각 대상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오는 4월에는 가족과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경제캠프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어린이 경제 플리마켓,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경제교육, 동화로 배우는 이야기 경제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들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캠프 저도 해보고 싶은데 참가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참가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영유아 경제 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화를 대상으로, 또 초등 경제 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 신청을 받고요. 매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해 전월 둘째 주 화요일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그 외 시민들 대상 맞춤형 경제 교육과 경제 캠프는 교육일로부터 3주 전에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할 예정인데요. 이어서 원주시 경제진흥과 김미경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3월 5일에 첫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 경제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아이들이 더 놀고 가고 싶다고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수강뿐만 아니라 견학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린이 경제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에는 저희 교육관의 핵심 프로그램인 가족이 함께하는 1박 2일 경제캠프가 첫 선을 보이며 개관식 어린이 경제 플리마켓 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경제놀이터와 경제도서관, 그리고 경제 보드게임 교실은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까 수강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방문하셔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이 잘 돼 있으면 참 좋잖아요. 네.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주식도 빨리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내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생긴 그런 시민 경제 교육 시설인 만큼 시민분들이 좀 유용한 그런 교육을 제공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은 경제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보드게임실은 상시 운영하고 있어서 꼭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강좌 내용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은 상시 운영 항상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관광재단이 원주 지역 고유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힐링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강원관광재단 관광 콘텐츠실의 홍성주 주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임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관광재단 콘텐츠팀 홍성주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 원주시와 강원관광재단이 간담회를 갖고 원주시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올해 원주에서 체류형 야간 관광 활성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2023년도에 강원관광재단에서 별빛이 내리는 요가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춘천, 정선, 강릉 각 2회씩 해서 6회를 진행했었는데 24년도에는 원주, 강원, 감영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스트레스에 취약한 현대인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요가, 명상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20, 30대 MZ세대에 많은 관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요가 해봤는데 힘들긴 하지만 확실히 정신 건강에는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강원 감영이면 뭐 저도 회사랑 가까워서 오며 가며 봤었는데 참 이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별이 잘 보일지는 글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네, 뭐 산속에서 더 잘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 4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달의 밝기, 일몰 시간, 구름 없는 맑은 날씨, 빛공해입니다. 그래서 원주 강원 감영은 저희 도심 속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빛공해가 좀 심한 편이다 보니까 사실 별을 관측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는 아닙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은 별을 관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웰니스를 체험하는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실 근데 별이 꼭 보이지 않아도 이 강원 감영에 낮에 봐도 멋있는 이 강원 감영의 야경을 볼 수 있다면 뭐 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네, 거기서 요가까지 즐길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 체류형 야간 관광 말 그대로 해석하면 체류하면서 관광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관광 상품 내에 숙박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저희 24년도에는 개최지 중에 일부는 숙박과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간에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숙박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역 체류 및 소비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야간 관광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요가를 그 아름다운 밤 풍경을 보면서 할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낭만적인데 저도 해보고 싶어집니다. 하루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 하루 1회 수용 가능한 인원은 한 1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 감영 선화당 앞쪽에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 최대한 150명 정도까지는 수용 가능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 감영의 경우는 과거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관하로 2018년도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원주시의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옛 건물이 주는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과 밤하늘이 주는 감성이 어우러져서 낭만적인 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름이 아까 설명해 주신 게 별빛이 내린 요가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름은 네, 어느 분이 지으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랑 비슷해서 예쁘네요. 네네. 어느 분이 지으셨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네, 정말 맞습니다. 훌륭한 감성이 풍부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냥 강원 감영이 도심이다 보니까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숙박시설 없이 요가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네, 가능합니다. 저희 숙박시설 없이 요가 프로그램만도 참여가 가능하고 요가의 경우는 요가 매트만 있으면 사실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정신수련법이다 보니까 초보자들도 그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난이도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가에 관심 있는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궁에서 저희 전통 국악과 요가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니까 원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강원관광재단이 개발한 걷기 문화 활성화 연계 관광 상품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저희 관광재단은 관광을 통한 강원 관광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18개 시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월부터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를 진행 중에 있는데 원주의 대표 명산인 치악산이 선정되어서 많은 산악인들이 이미 인증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강원 샷건 인증 챌린지가 추진될 예정이며 원주 구빗길 원 14코스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걷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재미와 건강 모두를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 원주시의 관광 트렌드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짧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저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루트라고 그래가지고 쉼이 있는 여행, 원포인트 여행, 나만의 명소 여행, 스마트 기술 여행 모두에게 열린 여행 5가지 테마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이 5가지 테마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